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요동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 측의 우호적인 법원의 명령이 나와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EC가 수정된 내부 문건을 리플 측에 공개했고 리플 측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 없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 같은 입장을 4월 4일에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리플 입장문을 보면 SEC가 가릴 거 다 가려서 사실상 공개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수정을 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사라 내번 판사가 내부 문건 수정본을 4월 8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정식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증거 채택에 곧 죽어도 반대해왔던 SEC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도 한 방 먹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했었던 것은 그동안 SEC는 사라 내번 판사의 명령에 대해서 사라 내번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최종 판결은 사라 내번 판사가 아닌 상급자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려야 한다, 이렇게 선택적 사법 판단이라는 되도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SEC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 법원이 괘씸죄 1조 1항 이런 걸 함께 적용한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SEC의 대응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라 내번 판사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루자라고 명령을 내렸고, 과거 내번 판사의 멘트를 곱씹어보면 이건 확실히 리플의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사라 내번 판사는 SEC가 DPP를 무기로 삼는 것을 비판하면서 내부 문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변호인과 의뢰인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SEC이고 변호인은 SEC의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내부 문건은 니들 법률적 전략 의도 이런 거랑 상관없으니까 제출해,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게 지난 1월의 상황이었습니다. 리플 소송 상황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그래도 나름의 의미 있는 순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기적인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다소 우려 섞인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FX 스트릿이 제시한 분석인데, 이번에 2억 XRP가 에스크로에서 풀린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여차하면 0.7달러 후퇴 가능성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받쳐주면 이게 그렇게까지 후퇴할 일은 아닌데,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거리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다소 예민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속보, 또 시세 전망을 우선적으로 짚어본 뒤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멤버십 후원과 매거진 블라블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XRP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5,000달러대로 일시적으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XRP도 0.8달러를 간당간당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0.8달러 다시 반납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둘 필요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XRP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의 분석이 가장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는 XRP가 0.86달러로 상승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8달러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는데, 여기까지 후퇴한 뒤에 반등할 경우 0.89달러 사이에서 머무를 수 있지만,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후퇴를 할 경우에는 0.7달러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0.89달러 위로 황소가 끌어올릴 경우에는 1달러 심리적인 수준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결과적인 전망 수치는 FX 스트릿도 유사하게 제시했는데, FX 스트릿은 이번에 시장에 풀린 2억 XRP 에스크로 물량이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FX 스트릿은 일단 요약적으로 XRP는 200일 이동평균 아래에서 거래되며 추가 하락 위험에 처해 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4월 1일 10억 XRP가 락업 해제됐고, 이 가운데 2억 개가 유통 물량으로 풀린다. 분석가들은 XRP 순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리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공급하게 될 2억 XRP는 리플사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전반의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다. XRP 가격은 현재 200일 이동평균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0.9달러 돌파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200일 이동평균과 저항선인 0.93달러가 중요 영역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길 넘어설 경우에 1달러 랠리에 이어서 1.3달러, 그러고 나서 1.7달러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 실패할 경우에는 0.7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며칠째 아슬아슬한 구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트적으로는 불안불안한 흐름을 내비치고 있지만 리플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측이 SEC가 보낸 수정된 내부 문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담백한 입장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살펴봤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라 넷번 판사가 SEC에 명령문을 보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내부 문서 수정본 4월 8일까지 제출해라, 정식 증거로 다뤄보겠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플 사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공개하고 있는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짚어봤던 것처럼 SEC는 정부기관의 내부 기밀 보호 특권 DPP를 이유로 들면서 내부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공개할 수 없는 게 정상인데 법원이 명령을 한다라면 직원이 작성한 필기 메모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되도 않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SEC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윌리엄 힌먼, 이 미친 인간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밝힌 이른바 힌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을 비롯해서 비트코인과 ICO의 법적인 포지션에 대한 초점을 맞춘 회의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라 넷번 판사의 명령은 사실 지난 1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사라 넷번 판사는 쉽게 정리하면 DPP고 나발이고 됐으니까 일단 의혹이 있어 보이는 문건 다 제출해, 그렇게 공개해놓고 의혹 남기지 말고 명명백백 법원에서 따져보자, 이렇게 법관다운 상식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꽤 구체적인 넷번 판사의 멘트가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라 넷번 판사는 DPP 특권은 이들 내부 문건들의 생산에 보호장치가 되지 않는다. 내부 문건들은 SEC의 관련 회의에 대해서 작성자의 생각 또는 의도, 커뮤니케이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SEC는 가급적 수정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법원이 바라보기에 그 어떤 내부 문서도 당시 SEC와 SEC의 변호인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보여주질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쏠까 말, 니들이 DPP 거론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다 봤는데 니들 내부 기밀과 관련된 내용 없어. 그러니까 수정하지 말고 가급적 그대로 제출해. 이렇게 명령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SEC가 하도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꽤나 기쁘게 여겨졌던 멘트로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하루 전에 리플이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하면서 과연 SEC가 수정한 문서를 통해서 작성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법원에 맡기겠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입장문을 제출한 것도 다분히 지난 1월 사라 넷번 판사의 멘트를 활용한 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작성자 의도 파악이 중요한데 SEC 지금 이걸 싹 다 가리고 리플 측에 공개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방향으로 법원이 이번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방향성이 제시된 상황에서 리플과 SEC는 이번 명령과 별도로 4월 22일까지 약식 판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에 약식 판결 진행 여부, 진행한다면 스케줄 여부 어떻게 할지 양측의 입장을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소송 전반의 분위기는 확실히 리플 측의 우호적인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SEC가 여기서 더 목리를 부리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래저래 4월은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아주 큰 의미 있는 분기점이 마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 측은 5월에 약식 판결을 희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SEC는 5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어지러운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걸 보면 대체 얼마나 랠리 동력을 쌓으려고 이러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은 45,000달러 초반까지 후퇴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48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후퇴하면 다시 공포 단계인데 투자 심리의 변화 방향성도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41%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방향성 예측조차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는 비트코인이 아마존과 애플, 테슬라와 같은 파괴적 혁신 영역에 속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 우리가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케팅을 위한 술수라고 지적을 했다. 우리도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를 60억 달러 정도로만 평가를 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은 1억 달러에 육박한다. 과거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라고 간주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확신과 신뢰가 참 중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가 장외 거래에서 이더를 옵션 거래에 추가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거래 글로벌 책임자 안드레이 카잔체프는 적절한 시기에 장외 거래, OTC 암호화폐 옵션 거래에 이더리움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3월 갤럭시 디지털과 OTC를 통해 차익정산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최초로 출시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거래 미디에이터 정도로만 활동을 하다가 직접 거래에 있어서 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왜 지금 이런 시기에 골드만삭스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이더리움을 장외거래 옵션에 추가를 하는 이유, 그 배경 참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이번에는 디파이와 블록체인은 현실이고 활용 가능한 진짜 신기술이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 금융의 설계자 위치 정도라면 이 정도 뻔뻔함은 기본 장착이 필수인가 봅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금융은 현실이다. 디파이와 블록체인은 누군가의 허가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신기술이다. JP모건은 이런 혁신의 선두에서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은행이 복잡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네트워크 링크를 활용하고 있고 JPM 코인으로 토큰화된 미국 달러 예금을 이체하는 데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이먼 회장의 발언에는 진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링크는 사실상 리플의 기술력과 비견될 정도로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탁월성을 이미 평가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욕하더니 이렇게 블록체인을 띄우는 걸 보면 진짜 뭔가 설계자들의 변화된 한 걸음이 기대되는 그런 순간 곧 도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과 링크 그리고 CBDC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소 빡센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걱정도 조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기 급등 직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렇게 다지기를 하다가 다시금 또 상승 모멘텀을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에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